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자, 오늘 제1회 월말 김어준 독자의 만남 시간이에요. 사유를 제출받아서 선발되신 분들입니다. 가장 많은 사유가 실물을 확인하고 싶다. 자, 지금부터 목격하실 세 분. 이 세 분의 실물 그 형상에 대해서는 무덤까지 본인만 알고 계시라고, 이 세 분에 대해서. 자,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유들을 제출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김어준 잘생겼다고 믿는데 주변을 설득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상형 김어준이다. 외모 말고. 그리고 친구랑 같이 간다. 물론 친구는 이혼했다. 합격. 남자친구와 같이 들어요. 남자 친구랑 저희가 왜 같이 모셨냐면은 남자친구가 오셨을 경우 제가 이 말을 해드리려고 모셨습니다. 집에 가, 이 새끼야! 자, 그리고 33세 초미녀. 한 줄이에요, 한 줄. 자, 이런 걸 전문용어로 약을 판다고 하죠. 이거 보내신 분. 왔을 텐데. 자, 그리고 월말 듣고 모발 이식했어요. 월말에 성과죠. 오셨습니까? 아, 오셨군요. 잘 자리 잡았나요?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오빠 실물 보고 싶어요.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자, 그리고 또 집이 가깝습니다. 설득됐어. 자, 이런 분들 쭉 오셨어요. 이 세 분에게 제가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어준은 어떤 사람인가? 말 잘하세요. 예. 제가 광주에서 어준 씨 만난다 하니까 제일 궁금해하는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어준 씨 진짜 고기 좋아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드세요. 예. 선생님 만나기 직전에 고기를 또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뉴스를 보면 약간 모욕당한 느낌인 거예요. 내 삶 자체가 모욕당한 느낌이고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정서적 고통이 있었는데 그래도 멀리 어디선가 그 진지를 구축하고 뭔가 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다는 거죠. 이 세상 어딘가에 정서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큰 위로거든요. 어두운 시절에 적어도 한 9년 동안 많은 사람에게 정서적 위로를 준 대표적인 진치의 짱이라고 김어준 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말이니까 요거를 편집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분들도. 네. 가족보다 더 많이 말을 많이 해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음악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본 적도 별로 없었고요. 근데 이제 워낙 10년 넘게 청순님 방송을 들어왔던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목소리가 익숙한데 이분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본 다음에는 생각이 별로 변하지가 않았어요. 아, 내가 알던 사람 그대로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 나중에 역사책에 어떻게 이분이 등장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네. 더 해주세요. 아무튼 그 역사책에 남을 때 저도 옆에서 이름 하나 정도는 나왔으면 하는 그런 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에서 저거 다 해가지고. 큰일입니다. 이야. 저는 김어준이라는 사람을 알게 된 게 책이었어요. 우연히 책을 읽었는데 이제 총수가 쓴 책 중에 이탈리아 가가지고 어디 쫙 갔는데 기가 막히게 멋진 양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문장이 좋아요. 글도 좋고. 사고 싶은데 와 너무 비싸고 그래서 나왔다가 이거 꼭 사야겠다 싶어서 샀답니다. 사가지고 그걸 쫙 입고 배낭을 맸답니다. 양복에. 길거리에서 벤치에서 자고 이러면서 유럽을 다녔는데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살이 쪄서 못 입지만 그걸 볼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말을 듣고 야, 난 놈이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 재밌는 일을 이렇게밖에. 자, 두 번째. 김어준이 좋을 때, 미울 때. 미울 때라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딱히 좋을 때도 없고. 왜 그러냐면 옛날 그때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난 사람이구나. 저 양반은 죽을 때까지 저러겠구나. 좋다 나쁘다를 좀 벗어난 사람이 아닌가. 이 질문은 좀 답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편집해 주세요. 저는 여기다 확실히 대답할 수 있어요.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좋을 때와 싫을 때. 미울 때, 미울 때. 미울 때. 네, 좋을 때는 얘기를 좀 하다 보면 굉장히 빨리 알아채시잖아요. 그래서 아직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저 뒤에 그 작곡가들의 죽을 때쯤 나와야 되는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미인들에 대해서 신격화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절대 생각 못 하거든요. 근데 청수님 같은 시각에 있는 사람만 그걸 먼저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많이 놀라고 그러나 미울 때는 너무 빨리 이걸 말씀을 하셔서 준비를 해왔는데 방송을 못 해요. 저 뒷장에 있는 얘기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무리 말을 이렇게 막 준비를 해와도 거기서 당황합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서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그때 굉장히 밉죠. 내가 알 바 아니죠?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자, 박고영 선생님. 약간- 오늘 머리 힘 좀 주셨는데. 그렇게 왜요? 눈을 많이 가렸어. 그래서 한번 이런 거지. 하여튼 놀라운 것은 제가 한 번도 파마한 적이 없는데 파마했다고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좋다 나쁘다 이건 이제 우리가 판단이 세 가지가 있는데 좋다 나쁘다 또는 옳다 그르다 참하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나눠지는데 좋다 나쁘다는 그냥 취향의 문제거든요. 그걸 취향 판단이라 하는데 제가 어준 씨를 볼 때 좋을 때는 그냥 간단해요. 얼굴을 보고 있으면 좋아요. 편집! 얼굴을 보고 좋다는 건 어느 때예요? 사랑할 때. 내가 마음이 동했을 때, 좋아할 때 그럴 수도 있는데 또 한편은 위로받는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네, 위로받을 때도 있다. 저는 나쁠 때는 없고 당황할 때가 가끔 있어요. 같이 녹음할 때 보면 와, 이것조차 모른가? 네, 그런데 또 놀라운 게 있어요. 정말로 이것조차 모른가 할 때도 있지만 가끔가다 보면 이것까지도 아나?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어진 씨. 예측 불가능하다. 네. 자, 잘했고요. 길들이지 않았어요. 자, 월말은 나한테 어떤 존재가 되었나? 사람들이 김어준 씨하고 뭐 한다고 그러면 일단 사람을 다 판단해보래요. 저같이 고귀한 철학을 한 사람이 2,500년 철학사에 빛나는 영혼들과 만나는 내가 어준 씨를 왜 만나냐. 어준 씨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좋아서 그냥 온 거거든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어준 씨의 월말 김어준을 통해서 또 좋은 사람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10대 때 연락 안 내가 왔어요? 방송에서 철학과 연결된 나의 사생활을 많이 폭로했는데
그 연인들한테는 아무도 연락 안 왔어요. 일단은 저는 이제 고전 얘기, 옛날 얘기 하라니까 무조건 어디든지 옛날 얘기 하라면 가서 하거든요. 옛날 얘기 이런 걸 좋아하는데 총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이제 음악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학 선생님, 음악 선생님, 문학 선생님 아닌가요? 서로 이름을 몰라. 자기 것만 듣기 때문에 좀 전에 만났어요. 좀 전에. 서로 처음 만났어요. 네. 그 음악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핵심을 막 얘기를 하고 해버리고 이렇게 막 끝에 나올 걸 미리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정신줄을 놔버렸어요. 그냥 하면서 그냥 갈 대로 가라. 제가 나름 그래도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쪽에서. 그 중에 핵심을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내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그런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면은 통찰력. 아, 그렇죠. 자유로운 영혼, 통찰력. 그 다음에 이 인간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총수처럼 되기는 어렵습니다. 옛날 얘기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못하거든요. 그냥 그걸 텍스트로만 그냥 보는 사람들은 사실 모르거든요. 우리 박구인 교수님 우리 선생님도 그러시고. 조현범입니다. 네. 자, 통성명 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월말 김어준은 옛날 이야기를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제가 아는 한 유일한 곳이 아닐까? 그래서 저에게 매우 귀중하고요. 잘리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월말 김어준 저도 참여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지만 이제 저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한테는 이게 진짜 대학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철학도 마찬가지고요. 고전도 마찬가지고 이름은 다 들어봤어요. 사르트르, 라칸 이런 이름도 다 들어봤고 그 분명히 읽으라고 누가 했을 겁니다. 근데 안 읽어봤잖아요. 한 과목 한 과목을 들으면서 이렇게 월말 김어준을 쭉 따라가다 보면 굳이 대학 졸업 안 해도 정말 배움의 길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이것 때문에 책을 사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구운몽 사게 되면 말씀하시는 것보다 분명히 재미없을 게 뻔합니다. 그런데도 안 사려고 했던 책을 사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한테 진짜 대학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가장 만족스러웠던 에피소드. 회차. 다 알아들었으면서. 내가 다시 들었는데 아주 만족스러워. 정말 제대로 전달됐다. 혹은 본인이 하면서 막 즐거움을 발견했을 수도 있잖아. 이야기 속에서. 나의 통찰력을 통해서. 저는 모든 회차가 다 마음에 드는데 진심으로 그 중에 이제 굳이 하나를 고르면은 저는 춘향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춘향은 정절의 화신이 아니라 섹스의 화신이라고 했다가 아니 그 진실인데 진실을 말하면 이 사람도 싫어하고 저 사람도 다 싫어해요. 저는 정치 잘 모르고요. 정치인데 자꾸 사람들이 저보고 친일파라고 그래가지고 왜 내가 친일파냐 그랬더니 넌 좌파도 아니고 자식아 우파도 아니니까 우리나라에선 친일파밖에 없어 보여. 이게 춘향전이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춘향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성적 결정권을 가지는 건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 말도 지금 우리 사회에 낯설어요. 춘향이는 내 생각대로 내 몸을 하겠다고 한 얘기예요. 이게 중세를 넘어가 근대적인 인간관인데 이렇게 조명하는 사람이 저하고 총수님밖에 없는 거죠? 혼자 가십시오, 혼자.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고 그 이몽룡이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고 변학도가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된다는 정말 주체적인 사고거든요. 그거를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못하는 거에 대한 그 원한 감정과 보복 심리로 그걸 음란하다고 매도하든지 조선시대 내내 그랬어요. 조선시대 내내 춘향전은 진짜 나쁜 소설이라고 그랬어요. 야한 얘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춘향이라는 존재가 발칙한 거거든요. 그냥 내 몸은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녀에도 그렇지 건드리지 마. 뭐 이거거든요. 너무 중요한 건데 이 얘기를 진짜 올라가신다. 조선시대를 지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은 거기서 이제 섹슈얼리티를 빼버리고 나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정절을 지키는 춘향이가 이몽룡을 위해 정절을 지키겠다고 본인이 결정했으면 it's okay.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뭐는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건데 그거를 정절의 문제로 바꿔내는 것이 춘향전을 망친 거거든요. 그래서 춘향전이 재미가 없게 느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딴 데서는 이렇게 강조를 못했어요. 이게 가능한 건 역시 월말 김어준이기 때문에 춘향전을 진짜 제대로 한번 얘기를 했다. 뭐 다른 거는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데 춘향전만큼은 총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이광수 선생님 평상시에도 그렇게 흥분하시는지 확인하셨죠? 예. 질문에 답변이 된 것 같고. 자, 아까 대기실에 이렇게 같이 먼저 이렇게 와 있었는데 생각을 하면서 왔었어요. 평소에도 그러실까? 저도 굉장히 말이 빠르고 말이 많은 사람인데 아까 거의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제 얘기를 하면 파가니니? 제가 이제 바이올린을 전공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복수의 대상이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바이올리니스트한테 복수의 대상입니다. 이 사람한테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걸 완벽하게 연주를 해야 복수를 한다고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기회를 얻었죠. 2시간 내내 이 사람을 정말 청순이와 같이 멀리 보내면서 이런 방법으로 복수를 할 수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을 많이. 또 하나 이제 꼽으라면 바그너가 있죠. 개인적으로 참 좋았어요. 위대한 오페라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그렇게 편하게 얘기 못하는 분위기인데 또 바그너 팬클럽이 유난하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히 편하게 이 사람 나머지 인생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서 평소에 하던 대로 바로 댓글을 보기 시작했죠. 이상하게도 바그너의 댓글이 별로 안 달려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상처를 받고. 자 우리 박구영 교수님. 네. 철학자는 그 재밌진 않잖아요, 그죠? 저 소리 듣고 싶어요. 저 아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러냐면 철학 강의는 전혀 내용은 생각 안 나고 둘이 웃은 것만 생각나요. 그래요. 예. 저는 태어나서 나하고 같은 방식으로 웃는 사람은 유일한 것 같아요. 같은 비슷한 시점에 비슷하게 웃어요. 예. 교수님하고 네. 철학하다 보면은 어떻게 교수님이 됐지? 우리가 많이 했어요. 칸트도 하고 헤겔도 하고 니체도 하고 하이데거도 하고 사르트르도 하고 락강도 하고 벤야민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첫 번째 좋았던 것은 저는 누구한테 설명하면서 이렇게 강력한 저항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뭐가 저항을 받을 때는 학회나 이런 데서 왠지 이런 거거든요. 좀 많이 아는 사람이 근데 무지한 자가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굉장히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항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지식인들이나 학생들이 아주 근본적인 차원에서 계속 이런 질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저는 좋았어요. 내가 이렇게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런 난동을 당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언젠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았고, 한국의 철학자들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칸트를 전공하면 칸트를 방어하려고 하는 강박이 사로잡혀요. 저희 아버지도 아닌데. 그래서 누가 칸트 비판하잖아요. 그럼 막 갑자기 상처받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전혀. 그런데 딱 한 사람에 대해서는 좀 뭔가 장벽이 있어요. 그게 하이데거라는 철학자예요. 하이데거 멀리 갔는데. 네. 제가 그래서 가장 많이 읽은 철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때 아주 시원하게 얘기했어요. 평상시에 하이데거를 보내고 싶었는데. 진짜 보내고 기회가 없었어. 하이데거를 공부한 많은 선배들과 네. 친구들도 있고 네. 이러다 나 사회생활 못한다. 그런 공모가 있어요. 지식인이 되면. 그런데 저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의 죽음에 관여한 철학이나 내용을 공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걸 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하이데거 멀리 갔죠. 네, 그래서 아주 좋았어요. 하이데가 참 좋았어요. 대리만족? 네, 내리만족. 차도살인? 네, 공범.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미리 써서 내신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광수 선생님, 학교에서는 왜 저는 이런 얘기를 전혀 못 들어봤을까요?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짧게. 넓게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길어질 것 같은데. 짧게. 편집을 짧게 하겠지. 자, 이광수 선생님, 높은 곳에 사시는 기분은 어떠세요? 공기가 달라요. 공기가 다릅니다. 높은 곳에 살면 공기가 다르고. 이렇게 이제 높아진 여러 이유가 있는데, 주관적인 중요하거든요. 혹시 이제 아무리 기분 좋은 일이 있으셔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농담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합니다. 해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을 흥분시키다 보니까 선생님 이건 습관이 재밌자고 하고 넘어가는 질문이거든요. 질문에 특징이 있다 선생님들한테. 박구영 선생님들한테는 박구영 선생님 사진이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싱글이신가요? 싱글이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사심 있는 걸로 판단해요, 저는. 그렇지. 예. 이혼하셨던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안 물어봐.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아, 잘했다. 네. 이 질문하신 분 혹시 본인의 정체를 밝힐 의사가 있으십니까? 진짜 사심 있나 보네. 자, 그리고 박구현 선생님 책으로 내주실 생각은 혹시 있으신지? 저는 책으로 단 한 푼이라도 벌어보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책만 쓰거든요. 잘 비웃는다. 요 소리 잘 따더라. 제가 천학 씨가 넘어갈 때 이상한 소리 저 아주 비웃는 뉘앙스 잘 살았어요. 예. 그리고 박구현 선생님 업계에서 괜찮으십니까? 요즘에 학교를 안 나가고 있어요. 아, 조윤범 선생님 섹시함의 비결을 알려주세요. 클래식 음악을 한다는 거에 자체 많은 분들이 선입견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연주자들이 그런 분위기로 좀 미리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막상 만나보면 굉장히 털털한 사람들이 많고요. 이 정도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쓰신 분 남자 아니야? 선생님들 보기 전에 쓴 거거든요. 예, 실물 보고 나면 질문 바뀔 수 있어요. 유광수 선생님, 정말로 김호준 씨가 고전 문학을 했으면 대성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불신이 많아. 학계에 이단화가 됐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별로 이렇게 걱정 없는 게 제가 있으니까. 다른 분야에서도 핵심을 잘 찌르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들을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이렇게 소심해서요. 극소심의 A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내가 쓴 말이 맞을까? 뭐 이런 얘기 제가 매일 합니다. 꿈에도 맨날 깨고 나서 답변을 짧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조윤범 선생님, 네. 총수가 우길 때 예를 들어서 브람스 클라라랑 잤다. 이럴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그때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저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당황하죠. 업계에도 있는 얘기고 총수님도 하는 얘기인데 다루는 비중이 달라요. 조윤범 선생님, 네.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수 선생님, 이분 유난히 짧게 쓰셨는데 유광수 선생님, 미친 텐션. 조윤범 선생님, 네. 아티스트 중 부러운 사람이 있나요? 작곡가가 부럽죠. 저희같이 연습을 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연습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작곡은 해봤어요. 안 되는 거 확인했어요. 아, 이건 완전히 다른 재능이구나라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작곡가들이 가장 부럽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역사에 그래서 남아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클래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손에 꼽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제일 부러워요. 박구현 선생님, 다 박구현 선생님 이런 질문이야. 연애는 짧고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철학 선생한테 왜 다 막 그런 얘기만 질문하죠? 사진이 잘 나왔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딱 만났을 때 반드시 헤어진다는 걸 전제하고 만나야 된다. 네, 반드시 헤어진다. 지금 혹시 같이 오신 분 아까 둘 있다던데 가면서 반드시 헤어진다. 네, 반드시 헤어진다. 헤어질 때 상처 주지 않고 헤어지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가능한가요? 어렵죠. 상처를 잘
견뎌내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상처를 질문을 해요. 쭉 말해주세요. 하여튼 저는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고 싶네. 아침마다 뉴스 공장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죠? 아침마다 뉴스 공장을 들을 때 같이 들을 수 있는 사람 만나야 돼요. 알겠죠? 예, 그게 중요해요. 아침에 뉴스 공장을 같이 들을 수 있는 사람. 같이 들으는데 좀 짜증내고 그러면 그냥 헤어져요. 박구영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한 5%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신나게 말씀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이거 굉장히 실용적인 질문이네요. 유광수 선생님, 저는 현재 퓨전 국악팀 파르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춘향전을 바탕으로 전원 방자라는 작품을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공연. 자,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실 다음 작품 누구십니까? 자, 파르베. 저 흥부전 하십시오. 흥부전 들으셨죠? 네, 흥부전 하세요. 저하고 김총수하고 얘기한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게 본질이에요. 그 이항 대립으로 자꾸 보는 게 서양인데 우리는 이항 대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놀부가 나쁘니 흥부가 좋고 흥부가 나쁘니 놀부가 이렇게 보려고 자꾸 해서 문제인데 놀부도 나쁘고 흥부도 나쁘고 흥부도 좋고 놀부도 좋고 그런 거예요. 잖아요, 인생이. 그리고 둘이 형제고. 그런 거니까. 선생님 좀 짜게 해주십시오. 흥부전을 하십시오. 이 조윤범 선생님의 팬이 또 왔네요. 재미, 흥미, 그리고 신기까지 다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여기 또 이상한 질문이 하나 또 있네요. 예. 내가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체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분 안 되겠는데 그렇게? 소크라테스가 젊은 학생들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집에 가서 아버지가 너를 회초리를 들면 그렇게 물어봐라. 아버지는 나를 때려도 괜찮고 내가 아버지를 때리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철학적이라는 건 계속 질문을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누군가 질문하면 아주 쉬운 거예요. 내 건데. 배가 고파하셔야지. 네. 질문을 하면 절대 답변 안 해야 돼. 끝까지. 알겠죠? 끝까지 답변 안 해야 돼. 나처럼 따지면 돼요. 네, 그렇지. 딱 이 방법이에요. 물어보면 그 물음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철학적으로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를 찾아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문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산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 그런데 그러면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겠죠. 네, 그래서 철학적 사유는 대답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울 것 같아요. 자, 조윤범 선생님. 클래식 연주자들은 선생님처럼 음악가들의 사생활을 연구하나요? 연구해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요성을 부여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또 음악하고 바로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악보를 보고만 연습을 하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확실히요. 작곡가의 일생, 그리고 그 작곡가가 또 다른 사람의 관계, 이런 거를 다 연구를 해야만 제대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분이 공자님이 계세요. 그런 공부를 따로 해야만 자기 연주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어준 씨, 2시의 데이트 패널 때부터 즐겨 듣고 있어요. 야, 이거 10년 전이야. 색다른 상담소 하실 때 전국에서 10명 초대해서 녹음했을 때 그때도 참여한 적이 있어요. 이야. 오셨습니까? 와. 이야. 박수까지 칠 일은 아닙니다. 여기 와서 직접 질문할 거리가 생겼다. 유광수 교수님께 저도 한 번도 이제 고전문학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지 못했고 들으면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만 선생님이시구나. 혹시 이제 교육과정이나 이런 거에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고전을 다 다루지는 못하라도 한 권 정도는 최소한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반영될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교육부 장관에게 그런 문제의식이 있으시다는 거죠? 특강을 갔는데 교원 연수였어요. 다 선생님들이 오셨는데 그거를 주최하신 장학사 선생님이 옛날에 국어 선생님이셨대요. 저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당신도 구운몽을 가르칠 때 정말 이상했지만 그렇게 가르친 게 너무 부끄럽다. 그러실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정이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아주 오래된 지론이 있습니다. 길게 해도 돼요. 30살 때부터 갖고 있는 지론이 뭐냐면 무조건 중학교, 고등학교는 하루에 수업을 4시간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는 뭐 하냐? 알아서 아무거나 하면 돼요. 뭐 체육할애도 있고 뭐 그림 그릴 애도 있고 뭐도 있고 문학작품을 완전히 읽을 애들도 나와요. 믿지 못하면 교육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원래 거짓말해요. 저한테도 와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거짓말을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담임선생님한테 1년 동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철석까지 생각한 게 선생님은 나를 딴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자르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4시간만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 짧게 해주십시오. 결론은 뭐냐? 4시간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누가 가장 많이 반발할 거냐면은 그 어머니들이 반발할 거예요. 애를 학교 보내야 되는데 이 학교가 나라가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걸 소설로 쓰려고 교육부 장관이 소설의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또라이 교육부 장관이 돼서 일단 서울대에 있는 돈 될 만한 과는 다 없애고 돈 안 되는 과만 남기고 죄송합니다 철학 선생님 철학과도 남기고 그래서 뭐 남기고 나머지 다 없애고 교육과정은 이렇게 4시간 해서 했는데 이 사람이 죽어. 살인을 당해요. 미스테리니까.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을 죽일 만한 동기를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애 엄마도 죽이고 싶고 얘도 죽이고 싶고 뭐 그래서 이걸 찾아가는 거를 쓰려고 쫙 준비한 다음에 옆에 교수에게 딱 물었더니 그거 너 정년하고 해라. 지금 오해받기 딱 너 하필이 연대인데 뭐부터 해서 길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육과정을 만드는 거는 하책이고요. 과정이 다시 짐이 됩니다. 애들에게 시간을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교육부 장관에게 말해야 되죠. 네. 이 내용을 네. 나중에 방송으로 들어보세요. 4시간으로 줄이면 됩니다. 자, 유광수 교수님은 이제 답변 총량을 초과하셨기 때문에 자, 마이크를 옆 사람에게 넘기시면 되고. 저 개인적으로 제 20대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김어준 씨거든요. 왜? 네. 저한테는 아까 성경보다 중요한 책이 건투를 빈다였습니다. 네. 명저죠. 네, 완전 명저라는 말로 부족한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군대에서 150권 책 읽기 목표를 했었는데 기억나는 책이 건투를 빈다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20대 때 그거를 근간으로 가지고 많이 살아왔는데 30대가 돼서는 새로운 말씀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새로운 말씀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그 닥치고 정치 이후로 새로운 책이 계속 안 나오고 있어서 또 새로운 책을 내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책이요? 네, 새로운 말씀을 내려주실 생각이 다음 저희 독자와의 만남 때 이분 부르지 말아요. 책은 못 쓰겠어요. 귀찮고. 그래서 사실은 월말을 시작한 것도 있어요. 뭔가 말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런 양반들 모셔가지고 떠드는 거죠. 네. 요즘에는 이제 제가 뉴스 보는 거는 뉴스공장이나 다스베이다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밖에 볼 게 없어요. 저도 거기서 국힘이나 이런 나오면 국힘이나 이런 음소거하게 돼요. 음소거. 네, 듣기가 싫어가지고. 근데 총수님은 다 듣고 계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약간 멍해 보이실 때가 있더라고요. 잘 봤어. 저는 유광수 교수님께 사소한 질문이 있었는데 아까 총량이 다 됐다고 해서 저는 처음 창간호를 듣고 전율이 잃어가지고 박구영 교수님을 유튜버에서 막 검색을 했어요. 시골에서 제주도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지적인 대화를 할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아 저런 철학을 한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검색을 막 했더니 시민 강자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시작했어요. 막 재미가 없는 거예요.
딴 데 가면 안 돼. 여기서만 재밌어, 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 재미없을지도 몰라요. 다음 또 영상을 올리는데 끝까지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나름대로는. 박문호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방송을 듣다가 더 알고 싶다 해서 박문호 교수님 유튜브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정신적 충격을 받아요. 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월말 김호준 안에. 여기서만 특히 더 재밌는 이유가 있는가? 저는 재밌다고는 생각 안 해요. 제가 재밌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그냥 제가 재밌는 거예요. 여기서는. 본인이 재밌으니까. 이제 되게 사람들이 봤을 때 이렇게 맞는 사람이 잘 똑같은 시점에 웃는 사람이 있거든요. 유일하게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웃을 때 보면 거의 비슷한 시점에 웃고 있어요. 뭐 모자란 사람들 둘이 만난 거 같아요.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좀이 들었다 놔지면 웃는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막 이렇게 물병 들어주면 웃는단 말이에요. 웃는다. 근데 나이를 10살 넘어서 이렇게 하면 웃으면 미친놈이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웃음의 코드가 협소해지고 부족해져요. 그런데 하여튼 웃음의 코드가 나오고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즐거운 거고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뭐 철학이 중요하냐 웃는 게 중요하지. 저도 사실 사회 보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사회. 다른 사람 불러서 이렇게 말 시키고 이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좋아하는데 강의가 재밌던가 진짜? 큰일이네. 잔인한 양반이네. 저는 이제 사교육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영어 지문이 너무 어려워요. 고3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석해도 해석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애들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문제를 풀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월간 김호준에서 하는 내용에 30%까지만 해도 애들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를 제 조카가 중3인데 중3한테 들으라고 해줬거든요. 근데 제일 첫 번째 오는 반응은 너무 많이 웃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 대입 수능 검사에 해겔이 나왔어요. 알아요? 해겔. 꼭 이렇게 알아요? 근데 왜 이 말을 듣냐면 이 언어나 개념이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람은 자산이 크게 두 가지예요. 이 외모, 그 다음에 나의 단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단어, 개념이잖아요. 못 알아들어도 그냥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철학 강의를 들으실 때 무슨 말인지 몰라도 뭐 중요한 말이겠거니. 그러나 그 개념이 익숙해지면 좋다, 말이. 그러면 자산이 많아진다. 그래야만 반지성주의적 파시즘적인 이 문화를 이겨낼 수 있다. 이번에 이길 수 있겠죠? 총수님, 그 패널들하고 말씀하실 때 보면 다 아시거든요. 어떻게 어디까지 도대체 알고 계시는 건지, 주제가 정해지면은 미리 공부를 하고서는 만나시는 건지, 아니면 그게 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이게 공부를 하면 내가 호기심이 안 생기잖아. 그리고 공부를 하면 이미 뭐랄까 결론이 난 이야기들이잖아요. 공부를 안 해야 돼요. 나의 진로는 공부를 안 해야 되는데 저는 궁금한 게 많아요. 됐나요? 네. 세 가지 빨리 질문할게요. 세 가지? 네, 빨리 할게요. 요새 왜 집에 가 이렇게 안 하는지 집에 많이 안 보내더라고요. 아, 집에 가. 네. 집에 가 이 새끼야. 네, 그거 많이 듣고 싶고요. 집에 가고 싶어서. 그리고 팟빵 그 동영상 계획이 없는지, 동영상 보면은 좀 더 재밌게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동영상? 그런? 네. 오디오를 한 이유가 비디오보다 훨씬 개인적이에요. 더 사적이고. 비디오는 구경하는 거잖아요. 이 월말 김호준은 사적인 관계를 맺고 싶었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하고 같이 막 그렇게 몇 명 모여가지고 깔깔거리고 웃는. 비디오는 그게 안 되지. 구경하게 되지. 알았어? 그 세 분께 이 월말 매거진을 하기 전후 주변에서 어떤 반응이셨는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김호준이랑 뭘 한다고 했을 때 주변과의 어떤 소통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이게 클래식 음악에 관련된 분들을 보면 많이 오른쪽에 계십니다. 뭐 김원준 씨하고 일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눈이 동그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어때서요? 결국은 뭐 끝에는 정치 얘기하면 싸우게 되죠. 자연스러운 현상 같아요. 오히려 여기서 이 시대에서 자기 정치 성향을 안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더 드물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준 씨가 특별하게 좌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상식적이라고 생각해요. 어준 씨의 스탠스가 그렇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나는 보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교수 직책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를 했어요. 네, 해볼 건 다 했어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뭐 네가 어쩌나 저쩌나 아무 신경 안 써요. 내가 어준 씨하고 만나니까 어쩌나 저쩌나 감히 내 앞에서 말할 사람이 없어요. 기분 나빠요? 아니, 마치 그 위험 물질인 것처럼. 유광수 교수님 잠깐 풀어드릴까요? 드디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저희 아들만 한마디 했습니다. 김어준 씨 팬이거든요, 저희 아들이. 근데 이제 이거 한다 그랬더니 아빠가 끝입니다. 네, 저는 보스 양복 이야기부터 해서 낙곰수, 다스베이다 등등 본인이 하고 싶으신 걸 그리고 하고 싶은 행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가끔씩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하기 전에 용기가 필요한데, 본인 스스로의 용기나 판단 기준이 따로 있으신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에 대한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뭘 해본 적이 없냐면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실패한 적도 많지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그냥 저분이 바로 조윤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섹시해질 수 있나. 지금 목소리만 듣고 되게 얼굴은 몰라가지고. 실제로 뵈니 더 섹시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 가장 잘했던 일이 박구영 교수님 그 처음 듣고 이 사람 진짜 웃기다 하다가 이 사람 진짜 저희 학교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몇 명 다 꼬셔가지고 다 수업 데리고 갔는데 모르셨죠. 여자애들만 이뻐하시고. 학생 재능 있어. 김호준 총수님한테 위험한데 항상 좀 꼬라박으시는 그런 경향이 있으시잖아요. 왜 안 무서운지 그런 게 항상 궁금했습니다. 왜 안 무섭냐고요? 왜 안 무서울까 이런 걸 내가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물어보니까 이제 내가 무서움을 느꼈는데 이걸 극복했다. 그러면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무서움을 극복하거나 막 공포를 이겨내거나 그런 적은 없거든요, 저는. 근데 그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별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슨 의미냐면 큰 실패를 할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누군가 날 미워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극복한 게 아니고 내가 특별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나한테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어쩜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말 하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럴 수 있어요. 지난번에 언론이 막 타겟 했을 때 그때 안 무서웠어요? 저는 사진을 예쁘고 써줬습니다. 나는 아라 그랬는데 어라고 써놨어. 막 오해받잖아요. 막 사람들이 그걸 교정해주고 싶어해요. 억울해하고.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상대가 나를 100% 이해해줄 의무 같은 건 없잖아. 나도 그 사람을 그렇게 100% 이해하지도 않고. 그래서 막 기사에서 친여 방송인 김어준. 맞죠? 그 의도는 야비하죠. 아까 말씀하신 양복을 사야 해. 1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짜리 양복이야. 근데 이제 이 100만 원짜리 양복을 사면은 내 주머니에는 한 푼도 없잖아요. 요 100만 원을 지금 써서 내가 얻게 될 기쁨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양복이 너무 멋있으니까. 정확하게는 그 양복을 입은 내가 멋있지. 그 기쁨하고 요 100만 원을 내가 앞으로 100일 동안 쪼개 서서 얻게 될 기쁨이 있잖아요. 100분의 1씩 쪼갠 즐거움을 다 합치고 내가 이걸 사서
얻게 될 즐거움하고 곰곰이 비교해봐요. 사기 전에. 그럼 난 이걸 사서 느낄 기쁨이 더 클 것 같아. 그리고 나머지 99일은 아직 안 왔잖아. 나머지 99일은 내가 부딪히면 되잖아. 그렇게 선택하는 거죠. 그렇게 선택했는데 매우 힘들게 99일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힘들게 보내면 되잖아요. 내가 예외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여요. 박근혜가 당선됐어. 그러면 전 자요. 바꿀 수 없잖아.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파리로 도망을 하죠. 그리고 이제 다음 선거를 어떻게 이기지? 지나간 것은 내가 바꿀 수 없잖아요. 할 수 있는 바 다 했는데 안 됐잖아.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지. 후회하지도 않고 아쉬워하지도 않고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도 없어요 거의. 혹시 조윤범 선생님께 클래식 음악 같은 거를 좀 추천을 받고 싶은데 저는 이제 예전부터 클래식 음악에 제목이 없으면 제목을 다는 작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음악에 훨씬 집중을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음악이 들리면 그 음악의 제목을 정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음악을 남들보다 훨씬 더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네, 너무 신박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총수님 너무너무 좋아해서 근데 한 10년 전쯤에 대학로에서 옆에서 바로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와 이렇게 해서 다가가지를 못했고 오늘 뵈니까 와는 아니고 아가 됐어요. 안녕하세요. 네 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요. 저는 그 철학을 가장 먼저 듣게 됐는데 혹시 철학 선생님 그 동양 철학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줄게. 예,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지금 정기 구독을 돈을 주면서 지금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사실은 문자가 그래가지고 갑자기 문자가 와가지고요. 자세히 찾아보니까 제가 이거 무료로 이거 듣기 이렇게 하다가 자동으로 넘어갔나 봐요. 3월호인가 거기서 이제 탈모 의사분이 나오셔가지고 강의하신 게 있어요. 근데 그 나오신 의사분도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더라고요. 본인 입으로 나는 우주에서 머리를 제일 잘 씹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이제 이식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그 방송 듣고 사실 바로 와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이 월말에서 듣고 왔다니까 이제 10%인가 15% 할인해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구독료 뽑으셨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문자가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그거를 적으라 그러더라고요. 여기 사유를. 그 있는 그대로 적었죠. 없는 돈에 그 신뢰를 가지고 이제 이식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합격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차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솔직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게스트라든지 패널분들, 이런 분들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훌륭한 분들을 섭외하시는지 그게 정말 궁금해요. 진짜. 했던 말들을 찾아봐요. 이 사람은 여기에 매력이 있는데 요 매력을 살려주면 정말 재밌겠다. 그건 다 사람마다 다르지.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봐야 돼요. 직접. 글로만은 안 되고. 이분들도 모르겠지만 스스로는. 그 분이 유명하던 건 상관이 없고 어쨌든 들어봐야 알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총수님 개인에게 진행을 하려면 보니까 일반적인 지식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책을 얼마 정도 읽으셨는지 그건 딱 궁금합니다. 저는 정말로 책을 읽기 싫어해요. 목차를 봐요. 그리고 그런 얘기 했겠구나. 목차에 대부분 드러나니까. 근데 이제 목차를 보다가 이거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싶을 때는 몇 장 뒤져보기는 하는데 책을 안 읽어요. 잘. 싫어요? 그냥 타고나신 게 맞네요. 뭐라 할까? 호기심이 많아서 오히려 검색을 해 찾아보죠. 자료를 찾아본다. 의외로 전 논문 찾아보는 걸 좋아합니다. 악어 예를 들어서 악어 보면 신기하잖아요. 엄청 긴 세월 동안 진화 없이 이 모양을 유지해왔네? 왜 얘는 진화의 완성에 도달했지? 그러면 이제 논문 같은 거 찾아봐요.
아 그렇구나 하고 잊어버려. 그런데 이제 그런 분야가 많다 보니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지. 그런 것 같다. 예. 물어봐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살, 4살 아기를 키우고 있거든요. 육아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외로워요. 총수님이랑 선생님들 저한테 되게 좋은 육아 메이트가 돼주고 계세요. 하루 종일 아침에는 총수님, 오후에는 같이. 아기들이 제 목소리를 듣고 자라고 있습니까? 엄마 꺼 자꾸. 머리가 좋아서 좋은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마음씨가 좋아서 좋은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뭐 손이 좋아서 좋기도 하고 할 텐데 저는 김원준 선수 발이 참 좋거든요. 발이요? 네. 멈춰 있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비유구나. 가는 그 사람이 가는 방향이 네. 지향점이 나도 좀 따라가고 싶다는 느낌이 들어서 계속해서 잘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진 씨 마무리해야 돼. 그럼 1시간 더 할까? 자, 오늘 우주 최초 월말 김어준 제1회 독자와의 만남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만남은 더 많은 독자들, 더 큰 공간에서 그리고 선생님들의 율동, 노래 그렇게 2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기대하고요. 투표들 잘 하시고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